자, 여러분, 그 1번, 2번, 3번 사진 중에서 어느 곳에서 살면은 해충이나 벌레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안 문제. 24시간 불이 휘황찬란하고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도심에 살다 시골로 내려오게 되면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이 보안 문제입니다. 외딴 곳에 살게 되면은 낮에도 불안합니다. 이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보안 부분은 사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전원주택에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냉난방비 폭탄. 많이 들어보셨죠? 전원주택 살면은 뭐 난방비 폭탄이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 이런 얘기 저도 전원주택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단열 기준이 없었을 때 정말 벽돌로해서 그냥 콘크리트만 발라가지고 그냥 벽지 발라서 했던 그런 집들은 정말 춥죠. 그렇지만 지금은 법규가 강화돼서 법규대로만 단열재를 쓰고 하자 없이 잘 짓게 되면은 도심 아파트 못지않게 따뜻합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좋은 남향에 햇빛 잘 들고 그다음에 단열재를 잘 놓고 꼼꼼하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정말 따뜻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제가 단열에 목숨 걸고 집을 지었는데 제가 여기 작년에 올 겨울이죠. 올 겨울에 난방비가 22만 원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제일 추울 때.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때 정말 난방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이 많았었죠. 난방비 폭탄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럼 저희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32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보다 평수는 연면적으로 따지기에는 1.5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아니고 LP가스를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32만 원이 제일 많이 나왔고, 올해는 22만 원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뭐 거의 서울에 있을 때보다 반값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뭐 되게 살게 되면은 관리비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비 폭탄이라는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열을 부실하게 했거나 층고가 너무 높거나 했을 경우에는 냉난방비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웃과의 갈등.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주택에서만 이웃과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심 어디를 가더라도 이웃과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약간 텃세라거나 냄새라는 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할 뿐이죠. 여덟 번째, 사생활 보호 안 됨.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현관문을 들어가는 순간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은 담장도 낮거나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전망을 위해서 약간 단차를 두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앞집이나 옆집이 훤하게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지,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사진과 같은 전원주택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TV 프로그램에 구해줘 홈즈라는 TV를 가끔 보시면은요, 전원주택에 나오게 되면은 저런 데서 어떻게 옆집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 사생활 보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물타리를 하고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이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투자 가치가 없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원주택 지으면 그때부터 똥값이야. 안 팔려. 맞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해소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이 정도 대지에 뭐 어떠한 골조로 지었든지 간에 이 정도면은 최소한 3억 이상은 나와야 되는 주택 같은데 지금 1억 3,700만 원에 지금 나왔네요. 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들은요. 단, 모든 전원주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터를 잘 선정을 하고 잘 짓게 되면은 얼마든지 주택이 잘 팔리고 원하는 값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차후에 결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자연재해의 위험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폭설, 폭우 등이요. 특히 겨울에 폭설이 내리게 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경사가 안 만한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경사가 심한 곳은 차가 다닐 수가 없고 그날 출근을 못 하거나 지각을 해야 됩니다.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물론 뭐 시청이나 구청 뭐 읍면 사무소에서 제설 작업을 해주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 오후쯤에 해당되는 거고, 보통은 경사진 곳에서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차가 다닐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계곡에 위치해 있거나 경사가 심한 절개지 같은 데 집을 지었을 때는 산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살거나 대도심에 샀을 경우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전원주택의 단점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전원주택의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많이 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고요. 유튜브 보게 되면은 전원주택이 안전이 뭐 똥값이고 아무도 안 살고 뭐 다 떠나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전원주택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 전원주택 단점 10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불편하다고 했죠. 마트, 뭐 배달, 병원이 없어서요. 심각성은 5개, 제일 심각합니다. 전원주택에 살 경우에. 해결 방법은 방법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닌 이상은 외딴 곳이 아닌 도시 근처로 해서 사시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이 없고 자차가 필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근처에 사시면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 잡초와의 전쟁. 아까 말씀드렸죠. 잡초와의 전쟁은 산 밑에 살지 않거나 산 밑에 살더라도 보공터나 옹벽을 통해서 완벽하게 경계를 지어서 풀씨나 풀뿌리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부지런하게 뽑아내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벌레와 해충이 많다. 말씀드렸죠. 산속에 짓지 않고 습한 곳을 피하고 바닷가를 피하고 바람 잘 부는 곳에 하게 되면 벌레와 해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과수원 근처를 내가 표현을 했는데, 과수원 근처에 살게 되면은요, 서울보다 모기나 그런 게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시로 이제 농약으로 해서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게 아니고 요즘은 친환경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약을 자주 쳐주고 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이 있는 곳은 항상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습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근처에 살게 되면은 이런 벌레 해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안 문제는 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사는데 보안 문제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딴집 산속을 피하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집을 짓고 사시면 되고 전혀 뭐 위험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저녁에 산책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섯 번째, 냉난방비 폭탄. 집 잘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높은 층고는 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또 태양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 도심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웃과의 갈등.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자, 여덟 번째,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담장, 생울타리, 건물 배치, 창문 위치 등을 조정을 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됩니다. 아홉 번째, 투자 가치가 없다. 도시 근처 10에서 15km 이내에 출퇴근 가능한 곳에 집을 짓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이런 곳들은 도심에 사는 거 거의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집도 잘 팔리고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평창동 아시죠? 종로 광화문역에서 약 한 15분 정도 가면은 평창동이 나옵니다. 이곳은 살기 되게 좋은 곳이죠. 그렇지만은 차가 막히지만 않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도심 생활이 있고 인프라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열 번째, 자연재해 위험. 경사지, 계곡을 피해서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시 근처에 도시형 전원주택에 사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